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노말 모델이었어요. 즉 y 기분 세타가 노말 분포를 따를 때 지금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시그마 제곱은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모수가 세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추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설명했듯이 likelihood가 노말, prior가 노말이면 그러니까 노말 likelihood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는 노말 prior가 되고 당연히 conjugate이기 때문에 노말 posterior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노말 사전 분포에 대응하는 사전 분산을 고려했고 그때는 이 슬라이드에 있듯이 시그마 제곱을 K0로 나눈 거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그마 제곱을 K0로 나누지 않아도 임의의 어떤 컨스탄트, 타우 제로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컨스탄트를 사용해도 그대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그마 제곱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그마 제곱 자체를 모수로 취급하고 알려져 있지만 모수로 취급한다면 시그마 제곱을 K0로 나눈 K0분의 시그마 제곱이 좀 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형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우 제로 제곱과 같은 그냥 컨스탄트를 써도 컨주게이시고 K0분의 시그마 제곱을 써도 컨주게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렉처 노트 4의 뒷부분에 가면 노말인데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둘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타와 시그마 제곱의 각각의 일종의 컨디셔널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생각할 때는 이 형태 K0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때 시그마 제곱과 세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 K0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그 데이터하고 프라이어를 결합시킬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는 K0를 작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타우 제로의 제곱을 아주 크게 해서 무한대로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아주 플랫한 improper prior가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텐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직접 분포를 가지고 이제 좀 계산해보는 상황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통계나 확률론 시간에 배웠던 정규분포의 성질 또는 더 나아가서는 2차원 정규분포, 바이베리언 노말의 그런 성질을 좀 이제 활용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상황은 y가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그리고 세타에다가 적당한 노말 사전분포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포스테리어를 유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거죠. 지금 y 기분 세타가 노말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고 지금 세타의 노말의 이제 뮤0 타우0 제곱인 이와 같은 노말 라이클리후드 지금은 옵저베이션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옵저베이션이 하나. 그래서 지금 노말 라이클리후드가 되고 노말이죠. 그리고 프라이어도 지금 노말을 주고 있어요. 프라이어 노말을 주는데 뮤0와 타우0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노말을 이제 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후 분포를 계산해야죠. 첫 번째로 답은 우리가 노말이면 사후 분포도 노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사후 분포는 당연히 likelihood와 prior의
곱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likelihood가 노말이었고 prior도 노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각각을 살펴보면 지금 시그마 제곱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제곱은 컨스턴트의 항에 해당하고, 자, 이것이 노멀 라이클리후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에 대응하는 타우의 제로의 제곱에 세타 마이너스 뮤 제로의 제곱이 지금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곱에 비례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세타에 관한 함수죠. 따라서 이거 세타에 관한 일종의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 컨스턴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여기인 거죠. y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과 여기 세타 마이너스 뮤 제로의 제곱의 형태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거고, 물론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따라가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게 1 오버 시그마 제곱 더하기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이 되죠. 여기 요 항에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있고 요 항이 타우 제로 제곱분의 1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 시그마 제곱 더하기 타우 제로 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것이 세타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배의 세타 곱하기 각각 텀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y 오버 시그마 제곱 더하기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의 세타인 거죠. 이제 나머지 항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타에 관한 어떤 분포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세타에 관한 함수에 우리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흔히 우리 완전 제곱하는 형태로 그대로 바뀌어지면 1 오버 시그마 제곱 더하기 1 오버 타우 제로의 제곱에다가 여기 이제 세타가 들어가고 여기 y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뮤 제로의 타우 제로의 제곱이 있고 여기 해당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더하기 타우 제로의 제곱분의 1이 있기 때문에 타우 제로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이거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만 보면 바로 우리는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가 노멀 분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2의 완전 제곱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해당하는 평균이 되는 거죠. 노멀 분포에. 그 다음에 요거의 역수가 그거에 대응하는 분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만 바꾸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분포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포스테리어는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평균이 뭐였냐면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y 오버 시그마 제곱에 이걸로 나눈 거죠. 요게 되고 분산은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후 평균은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y 오버 시그마 제곱에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되고, 사후 분산은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되죠. 노테이션을 굳이 쓰자면 이제 이걸 우리가 시그마 1 제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사후 분포, 노말에서의 사후 분포가 여전히 노말 사후 분포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평균이 이렇게 주어지고 분산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첫 번째, 요 사후 분산을 살펴보면 시그마 1의 제곱이 포스테리어, 이게 사후 분산이죠. 포스테리어 베리언스인데 이게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뒤집으면 1 오버 시그마 1의 제곱은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의 역수를 프리시전 파라미터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 뜻은 뭐냐면 요거는 프리시전인데 포스테리어에 대응하는 프리시전이죠. 따라서 포스테리어 프리시전은 요거는 사전 분포의 분산의 역수죠. prior precision.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싱글 옵저베이션이기 때문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게 샘플로부터 프리시전이 되겠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분산의 역수는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게 추정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프리시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샘플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는 샘플 프리시전만 보는 거죠. 그런데 베이지안은 프라이어 프리시전과 샘플 프리시전을 다 더해서 모수 추론에 있어서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타우 제로 제곱이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사전 지식을 잘 반영할 때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했나 그랬냐면 타우 제로 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실제로 이 prior precision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사전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사전 지식이 그걸 정확하게 추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진 않을 거라고요. 결국 posterior precision과 sample precision이 같아지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좋은 사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posterior precision이 좀 더 나아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돌아보면 이제 사후 평균을 한번 살펴보죠. 사후 평균이 잘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사후 평균이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뮤1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돼 있었죠. 뮤0에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y 오버 시그마 제곱에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인데, 이걸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뮤 제로와 y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되는데, 앞쪽에 나오는 거는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에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되고, 뒷텀에 나오는 거는 1 오버 시그마 제곱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뜻이 뭐냐면 뮤1이라는 이 사후 평균은 포스테리어 미는 여기 prior mean 사전 평균과 여기는 일종의 옵저베이션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sample mean이 되겠죠. 그것의 weighted average가 되죠. weight를 W라고 하면 W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weight를 잘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거죠. 각각의 원오버 분산에 해당하는 것이 프리시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W는 뭘 의미해 주냐면 전체 프리시전에 posterior precision 중에서 prior precision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1-W가 되는데 결국 전체 posterior precision 중에서 sample precision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weight로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노멀 모델에서는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과 샘플 평균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인데 그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프리시전의 비율로 결정이 된다. 포스테리어 프리시전이 프라이어 프리시전과 데이터 프리시전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면 이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좀 전에 포스테리어 프리시전에 이게 prior precision 더하기 sample precision인데 이걸 양쪽을 posterior precision으로 나눠주면 이렇죠. prior precision을 posterior precision으로 나눠주고 sample precision을 posterior precision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weight W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올라가면 사후 평균은 사전 평균과 샘플 평균의 weighted average고 사후 분산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역수로 취하면 posterior precision은 prior precision 더하기 sample precision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항은 지금은 우리가 single observation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는 n개 observation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y1서부터 yn이 모두 세타가 주어졌을 때 iid,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이 되지만 비록 우리가 n개 observation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한 개의 sample average를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sample mean, 즉 이건 노멀의 세타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국 y1서부터 yn까지 n개의 observation을 바탕으로 하는 사후 분포는 마치 우리가 싱글 observation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후 분포와 같게 되는 거죠.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전에는 n이 1인 상태였고 싱글 observation 그 자체. 그런데 지금은 n이 일반적인 n인 거죠. y1서부터 yn개의 관측값을 가졌고 그에 대응하는 싱글 observation으로 줄어지는 충분 통계량이 노말의 세타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표현했던 방식에서 시그마 제곱을 모두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μ1은 원래 μ0의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y 오버 시그마 제곱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이제 n개 observation이 있으면 y는 y 바로 바뀌고 시그마 제곱은 n을 나눠준 게 되고 역시 시그마 제곱은 n을 나눠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posterior variance도 이것의 역수가 1 오버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그것을 n으로 나눈 형태가 우리가 대응하는 사후 분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일단 첫 번째로 단순히 주어진 두 개의 정규 분포에 대응 곱을 생각하고 해당하는 세타에 관한 함수를 우리가 이끌어낸 형태로 세타의 사후 분포를 유도하는 과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냐면 2차원 정규 분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차원 정규 분포 뭐 어떤 다른 수업 시간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2차원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죠. 2차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2차원 정규 분포. 아마 여러분들 뭐 확률론 입문 시간이나 수리 통계 이런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Bivariate normal.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 또는 x1과 x2라는 것이
노말에, 그런데 바이베리안 노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뮤하고 시그마를 나타내는데 이 뮤라는 것이 해당하는 미인 벡터예요. 그래서 뮤1, 뮤2라는 x1과 x2 이게 지금 2차원 벡터가 되죠. 따라서 뮤라는 것도 벡터고 뮤1, 뮤2고 시그마라는 것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대각에는 각각의 베리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대각에는 각각의 코베리언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2차원 정규분포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i는 expectation xi를 의미하는 것이고 i가 1, 2 그 다음에 시그마 i 제곱은 variance xi를 의미하는 거고 다음 rho는 correlation x1, x2란 얘기죠. 따라서 correlation의 definition이 rho는 covariance x1, x2를 두 개의 분산의 곱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각 원소에 위치하는 코베리언스는 rho 시그마 1, 시그마 2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바이베리안 노말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이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x1과 x2라는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x1, x2 2차원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 바이베리안 노말인데 뮤1, 뮤2,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고 지금은 우리가 x1, x2가 서로 디펜드한 그런 랜덤 베리어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디펜던스를 설명해줘요. 코릴레이션까지 설명해줘야 돼요. 만약 코릴레이션이 0이면 그것은 서로 두 확률 변수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럴 때 두 개의 조인트한 확률 변수 x1과 x2의 확률 밀도 함수는 뮤와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뭐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바이베리안 노말 찾아보면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더 텀이 들어가요. y-mu2 시그마 2 더하기 x2죠, x2 x2 마이너스 mu2 시그마 2의 제곱이에요. 요게 바이베리안 노말의 형태인데 자, 만약 이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x1과 x2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로가 0인 거죠. 로가 0이면 요 항이 없어지겠죠. 로가 0이라면 요 항이 없어질 거예요. 요 항이 없어지면 그냥 두 개의 노말의 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로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베리안 노말은 만약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두 개의 노말을 그냥 갖다 곱한 거예요. x1 노말, x2 노말 곱한 것인데 x1과 x2가 어떤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 이 바이베리안 노말 2차원 정규분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코베리언스 항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베리안 노말의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베리안 노말의 중요한 성질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이베리안 노말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로 x1과 x2가 2차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x1과 x2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x1과 x2가 2차원 정규분포니까 그것의 마지널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려는 거죠. x1이 주어졌을 때 x2의 조건부 분포 또는 반대로 x2가 주어졌을 때 x1의 조건부 분포 모두 다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 바이베리앤 노말에서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멀티베리앤 노말에서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사후 분포가 지금 노말 모델에서 언제나 사후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대로 두 개의 prior 노말과 likelihood 노말의 곱을 통해서 세타에 관한 함수를 쭉 유도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바이베리앤 노말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그대로 사후 분포가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해야 한 사실은 첫 번째로 x1은 당연히 노말이 되겠죠. 마지널리하게는 노말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x1과 x2가 2차원 정규분포면 마지널하게는 주변 분포가 노말이다. 자, 이 사실은 이제 쉽게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 정규분포면 x1과 x2 쌍이 2차원 정규분포면 그거에 대응하는 각각 x1과 x2 이 주변 분포가 정규분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x1과 x2가 각각 정규분포라고 해서 거꾸로 x1과 x2가 2차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발례를 좀 찾을 수 있어요. x1과 x2가 각각은 정규분포지만 결합분포가 조인트하게는 2차원 정규분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차원 정규분포라면 x1과 x2가 조인트하게 정규분포면 반드시 각각은 정규분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x2의 조건부 분포 x1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분포도 여전히 노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것은 mu2 더하기 로의 시그마 2 시그마 1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mu1 요게 그에 대응하는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응하는 분산이 시그마 2의 제곱 1 마이너스 로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x1 기분 x2가 x1이라도 여전히 또 노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mu1, mu2, 시그마1, 시그마2 역할만 바꾸면 언제나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결국 이런 거였죠. 아까 x1이 노말이고 x2가 노말이고 이렇다고 해서 x1과 x2가 조인트하게 2차원 정규분포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x1과 x2가 2차원 정규분포면 x1이 노말이고 x2가 노말이 돼요. 그런데 만약 x1이 노말이고 x2 기분 x1이 이게 노말이면 이건 if and only if로 x1과 x2가 바이베리의 노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2차원 정규분포가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변부 분포는 결합분포를 결정하진 않지만 조건부 분포와 한쪽의 주변 분포는 곱에 의해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결합분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자, likelihood가 노말이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y 기분 세타가 노말이에요.
평균 세타 시그마 제곱. 요 조건부 분포가 노말이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세타가 사전 분포로 노말이에요. 따라서 마지널 분포가 노말인 거죠. 그 뜻은 뭐냐면 y와 세타라는 두 확률 변수의 조인트한 분포는 2차원 노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노말의 성질이 뭐냐면 반대쪽의 조건부 분포도 세타 기분 y도 역시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2차원 정규 분포의 성질을 통해서 하나의 조건부 분포가 노말이고 그에 대응하는 마지널 분포, 여기서는 사전 분포죠. 그것이 노말이면 거꾸로 된 조건부 분포, 세타 기분 y도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과 같은 곱을, 물론 이제 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2차원 정규분포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2차원 정규분포를 우리가 어디서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필기 분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전에 x2 기분 x1 x라는 것에 이 조건부 기대값이 이렇게 돼 있었죠. mu2 더하기 로 시그마 2 시그마 1 x1 마이너스 mu1이 됐었잖아요. 요걸 x2를 y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y 기분 x는 x x1을 x라 생각하고 x2를 y라고 생각하면 요건 어떤 거냐면 mu2 expectation y 더하기 로 시그마 2를 시그마 1으로 나눈 걸 만약 우리가 분자 분모에 시그마 1을 곱하면 로 시그마 2 시그마 1 시그마 1의 제곱이 되고 이게 x 마이너스 expectation x가 되죠. 로 시그마 2 시그마 1이 뭐였냐면 코베리언스였죠. 시그마 1의 제곱은 베리언스 x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귀분석의 식이죠. 회귀분석, 회귀분석 y는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 하면 베타 햇이 뭐예요? 베타 햇. 여러분 회귀분석 시간에 배우잖아요. xi-x 바 yi-y 바 나누기 서메이션 xi-x 바의 제곱이죠.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 이게 딱 이거죠. 코베리언스 xy의 샘플 버전이고 이게 샘플 버전의 베리언스 x가 되죠. 따라서 이게 요거라고 개수라고요. 그래서 2차원 정규분포 하면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생각하면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후 분포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노멀 모델에서는 사후 분포를 직접 계산하는 거죠. 프라이어 곱하기 라이클리후드. 그렇게 되면 사후 분포가 노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만약 우리가 2차원 정규 분포의 특질을 이해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노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유도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저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prior와 likelihood의 곱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곱의 형태를 완전 제곱으로 간단히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저와 같은 형태가 표시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저 사실을 우리가 2차원 정규분포의 그런 성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사후 분산의 역수, 사후 정밀도라고 해야죠. posterior precision은 prior precision 더하기 sample precision이고, 그 다음에 사후 평균은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 평균인데, 그 가중 웨이트는 각각의 precision의 posterior precision을 prior precision으로 나눈 것이 mu0 텀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sample precision을 posterior precision으로 나눈 텀이 그에 대응하는 그 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은 이론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 approximation 관점에서 요약 통계량, 사후 분포의 요약 통계량이나 사후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려고 할 때는 이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어떤 이론적인 결과 없이도 예를 들어서 grid approximation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싱글 observation이 이제 y가 0.1이고 그에 대응하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상태죠. 시그마가 0.005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적당한 사전 분포 mu0와 tau0를 설정한 노말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grid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likelihood 노말에 대한 grid approximation, 그다음에 prior에 관한 grid approximation을 이제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약간 그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likelihood와 prior가 노말이기 때문에 그 식을 직접 쓰진 않고 dnom과 같은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density를 우리가 R의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역시 이게 grid approximation이기 때문에 discrete한 probability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summation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posterior가 우리가 노말인 건 알지만 심지어 모른다고 해도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posterior를 만들고 그것을 standardize 하면 우리가 대응하는 그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에 대응하는 그림이 됨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것만 간단히 다시 또 R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네, 그러면 뭐 쉽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약간 겹쳐지긴 했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포스테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프라이어,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라이클리우드가 되고 있죠. 지금 프라이어가 프라이어 베리언스가 이 라이클리우드 베리언스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쭉 퍼져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라이어가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테리어하고 프라이어가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드로 돌아가면 R 코드 잠깐 보면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샘플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는 베리언스를 시그마 제곱으로 했는데 시그마가 0.005지만 그에 반해서 이 prior variance, prior standard deviation이 0.025라고요. 물론 0.005나 0.025 값이 다 작지만 상대적으로 prior variance가 이 likelihood를 통한 알려져 있는 시그마에 비해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추론이 결국 posterior랑 likelihood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타우 제로를 점점 더 커지게 한다면 우리의 사전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베리언스를 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타우 제로가 커진다라는 것은 프라이어가 점점 더 베리언스가 커져서 완전히 평평한 형태로 플랫해질 것이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거의 프라이어를 컨스탄트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가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구간인데 타우 제로가 자꾸 커져가지고 거의 컨스턴트로 가게 되면 실제로 컨스턴트는 프라이어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적분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컨스턴트 적분하면 당연히 무한대죠. 파이나이트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improper prior가 된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improper prior 대표적인 것이 노말 모형에서 세타에 대해서 컨스턴트를 주는 거고 얘기했었죠. 비록 우리가 improper prior를 사용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posterior가 proper 하면 괜찮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렉처 노트 4의 후반부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improper prior, objective prior가 제프리즈 prior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 제프리즈 prior 개념을 이해했는데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제프리즈 prior는 constant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음 장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계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은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노말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실제로는 아까도 봤듯이 그 지수 부분의 이 익스포넨셜의 완전 제곱의 형태를 통해서 노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이베리의 노말의 성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있듯이 타우 n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원래 시그마 n의 제곱이라고 얘기해도 좀 타우 n 노테이션을 사용하면 타우 n의 제곱이 샘플 베리언스의 역수, 그 다음에 prior variance의 역수분의 역수.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posterior precision이 즉 posterior variance의 역수는 prior precision 더하기 sample precision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애널리틱하게 여기 posterior mean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했죠. y라는 observation과 그 다음에 mu0라는 prior mean 사이의 weighted average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동시에 우리가 사후 분포가 노말 분포가 됐기 때문에 노말 분포에서 컨피던스 인터벌 잡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0.02와 0.975에 해당하는 퀀타일에 대응하는 노말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95%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 95% 크레더블 인터벌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정확하게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러면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거라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했지만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계속 뉴메리컬한 적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후 분포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거나 분위수를 찾거나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양쪽 확률을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 좀 더 번거롭게 되겠죠.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면 포스테이어로부터 샘플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군요. 네. 질문이 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이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 평균도 안 구하는 평균 구할 수 있죠.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이 실제로 이거잖아요. 세타의 p 세타 기분 y잖아요.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세타 i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p 세타 i 기분 y를 해가지고 이 서메이션을 할 텐데 요거는 요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이 전체에 대한 적분이 돼야 되잖아요. 퀀탈도 비슷하게 근사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해당하는 요걸 떼내야 되잖아요.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리만 썸으로 적분을 하려면 리만 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걸 구간을 잘게 나누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대응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구간을 얼마나 나누냐에 따라서 이 정밀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구간을 듬성듬성 대충 나누게 되면 퀀타일을 잘 못 구할 거예요. 요 대응하는 0.02나 0.975 확률을 잘 못 구할 것이기 때문에 잘게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나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 그러니까 이론적이라기보다는 그 원리상으로는 그런데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훨씬 더 쉬운 거죠. 1000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25번째 해당하는 게 0.025, 25% 분위수, 그러니까 2.5% 분위수에 해당하는 그런 퀀타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리고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은 우리가 만약 사후 분포가 정확하게 노말이 된다 그러면 노말에서 그냥 샘플을 뽑으면 될 거고 물론 노말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R을 통해서 RJAX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JAX 코드를 좀 더 살펴보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JAX나 벅스에서는 언제나 노말일 때 프리시전 파라미터를 두 번째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dnom이라는 그 함수는 R이든 벅스든 똑같이 사용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였어요. 특히 벅스류, 그 베이지안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두 다 베리언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R에서는 베리언스도 아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죠. 그런데 이 벅스에서는 베리언스의 역수 프리시전을 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직접 이제 잭스를 R을 연결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물론 이거 이제 윈벅스로도 할 수 있으나 우리 이제 잭스를 통해서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잭스를 이제 RJAX를 통해서 한번 전체를 돌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뭐 금방 나오네. 훅하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수치 값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전에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한 게 요게 0.9807이 0.09807이죠. 요게 포스테리어 미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0.088과 0.10이 그에 대응하는 정확하게 계산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됐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그래서 요약값을 보면 여기 0.098이 지금 생성한 그 포스테리어 샘플이 되는 거죠. 여기 n 이터레이션이 이제 2만 번이지만 결국 뽑아낸 것이 이제 만에서 3만이고 2만 개의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따라서 포스테리어 민이 0.098이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퀀타일도 바로 자동적으로 계산해주고 0.084일이 2.5% 퀀타일, 0.10759가 대응하는 97.5% 퀀타일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메리컬한 계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서머리 샘플에서 이제 값을 계산한 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스테리어 샘플 플롯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데이터가 뽑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벅스나 윈벅스나 잭스에서 항상 이와 같은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공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이런 그림을 얻어내는 게 필요한다라는 거. 자,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결국 세타의 사후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출한 예를 들어서 2만 개의 포스테리어 샘플을 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 샘플을 가지고 그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노멀 덴시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다음 항상 나온 결과를 보고 왼쪽과 같은 그림을 봐야 돼요. 항상 우리 트레이스라고 보이죠? 트레이스 플러스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왼쪽처럼
막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구간에서 계속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잘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 믹싱이 잘 돼 있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MCMC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믹싱이 잘 돼 있구나. 믹싱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한 0.08에서부터 0.12라고 쳐요. 그 값들 사이에서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독립인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면 그것의 트레이스를 그려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믹싱이 잘 돼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깁 샘플링, 지금 잭스가 구동해서 얻게 되는 표본들은, 사후 표본들은 인디펜던트하게 생성이 되지 않고 디펜던트하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디펜던트하게 생성된 표본들이 마치 인디펜던트하게 생성한 것처럼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샘플이 뽑혔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크업 체인이 생성되면서 이게 수렴하지 않을 때는 저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렉처 노트 5나 6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마크업 체인 몬테칼로 얘기하면서 그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잭스나 벅스나 돌리고 나서는 항상 트레이스 플랫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시각적으로. 자, 그럼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사후 표본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후 추론을 이제 우리가 웬만큼 다 했어요. 자, 이제 사후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후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이해한 이후에 우리가 더 살펴볼 것들이, 그러면 predictive distribution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노말 모형에서는 사후 분포도 노말이고 predictive distribution도 노말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2차원 정규분포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이 뭐였어요? 조인트하게 정규분포면 각각이 마지널하게도 정규분포고 그리고 컨디셔널하게도 정규분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prior predictive는 y 자체의 마지널한 분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로부터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posterior predictive도 새로운 노말을 구하고 있지만 그거 역시 새로운 노말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노말은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노말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노말이냐 하는 거죠. 노말이라면 평균 모수와 분산 모수, 미인과 베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결정해 놔야지 대응하는 정확한 노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노말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약간의 우리가 역시 수리통계나 확률론 시간에 배웠던 그런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단순하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rior predictive를 구해라 그러면 이게 prior predictive의 정의죠. yn 플러스 1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또는 y 자체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likelihood 또는 yn 플러스 1의 conditional distribution을 prior distribution을 곱해서 적분하면 그것이 prior predictive가 되고, 그 다음에 posterior를 곱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것이 posterior predicti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의를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하면 이전과 같은 지수 부분에 대응하는 모든 것이 노말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의 역시 수리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뉴메리컬하게는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노멀 모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좀 더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prior predictive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즉 yn 플러스 1의 이 분포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지금 prior predictive인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y 기분 세타가 지금 노멀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지만 이 y 자체에 마지널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PYN 플러스 1이나 PY나 프리딕티브 관점에서는 똑같은 개념인 거죠. 네, 자, PYN 플러스 1 기분 세타, P 세타의 D 세타 이게 정이고 역시 이게 Y 기분 세타, P 세타, D 세타의 정이죠. 아직 관측되지 않은 미래의 관측값이라고 하더라도 랜덤 베리어블 자체는 세타가 주어지면 노멀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 prior predictive는 y의 마지널 분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순수하게 그냥 정의를 가지고 그냥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럼 이전에 봤던 계산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죠. y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y는 y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고 prior가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2 타우 제로 제곱에 세타 마이너스 뮤 제로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세타에 관해서 적분한 거죠. 결국 문제는 완전 제곱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걸 생각하면 요거 완전 제곱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 항이 첫 번째 있었어요. 이렇게 요 안이 세타에 관해서는 새로운 노말이 됐었죠. 따라서 세타에 관해서 적분하면 요건 1이 되기 때문에 남는 항만 생각하면 되죠. 이전에 포스테리어를 계산할 때는 세타에 관한 어떤 특정한 분포를 생각했기 때문에 요 적분 안에서 세타에 관한 함수들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y에 관한 predictive distribution 또는 marginal distribution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에 관해서는 다 적분해서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요 세타에 관한 요 확률 밀도 함수는 적분하면 1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남는 상수들만 잘 모으면 돼요. 그래서 그 상수들을 잘 모으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직접 정리해 보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이렇게 요 텀이 나오거든요. 완전 제곱을 해보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용할 거냐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2차원 정규분포의 그 결과 그 자체를 이용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였죠. 자, y 기분 세타가 노말이고 세타가 또 다른 노말이면 그러면 y와 세타는 조인트하게 2차원 노말이 되고 적당히 이제 평균과 분산이 되겠죠. 뮤라는 항과 시그마라는 항이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언젠가는 다 찾아낼 거예요. 뮤 햇과 시그마 햇의 각각 미인 벡터와 2차원 평균 벡터와 2x2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요 사실이 지금 y에 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만 구한 건 뭐냐면 2차원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y는 컨디셔널하게 노말, 하나가 마지널하게 노말하면 조인트는 무조건 노말이고 그에 대응하는 y 자체도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로 노말이다라는 건 무조건 알아요. prior predictive.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평균과 분산이 뭐가 돼야 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이제 우리가 이중 기대값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expectation y는 우리 이미 렉처 노트 2와 3에서 우리 이런 이중 기대값 계산했었죠. 그렇게 되면 y 기분 세타는 노멀 평균 세타이기 때문에 안쪽의 expectation은 세타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세타에 관한 함수는 그냥 prior에 관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prior mean은 mu0였죠. 따라서 y는 마지널하게 prior predictive는 노말이고 그에 대응하는 평균은 mu0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기 이 계산을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여기 mu0가 튀어나와요. 완전 제곱식을 간단히 하면 mu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자, variance y를 구할 때, 자, variance y를 구할 때는 이제 variance에 대한 decomposition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에 variance에 관한 부등식 증명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던, 애널리틱하게 증명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때 variance decomposition을 사용하죠. 즉, expectation의 variance y given theta 더하기 variance의 expectation y given theta죠. 이게 variance의 decomposition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expectation의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variance는 시그마 제곱이고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평균은 세타죠. 이건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제곱은 컨스턴트고 이 variance는 prior variance가 되죠. 따라서 y의 prior predictive는 노말의 평균 mu0 variance 시그마 제곱 더하기 타우 제로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완전 제곱을 통해서 한참 계산을 했는데 여기 시그마 제로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대응하는 variance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2차원 정규분포의 형태를 알면 우리가 직접 적분하지 않고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바이베린 노말 이 성질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전처럼 그냥 생으로 해당하는 적분을 직접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이 마지널하게 y가 노말을 따른다는 사실이 좀 불분명하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리통계 시간에 역시 배웠겠지만 분포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직접 PDF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계산하지 않고도 확인하는 게 바로 uniqueness of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죠.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직접 구할 수 있다면 그에 대응해서 분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구해보죠. 만약 y의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y가 어떤 분포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구하려고 봤더니 역시 y의 분포를 알아야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구하죠. 그럴 때 역시 우리가 이중 기대값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세타가 주어지면 y는 노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노말의 moment generating function 우리 기억해야죠.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컨디셔널 분포가 노말이고 평균 세타 분산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하는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형태가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 앞에 있는 2의 세타는 여전히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expectation 안에 남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요 시그마 제곱 t 제곱은 이렇게 나가게 되죠. 다음 세타는 마지널하게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의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 t 제곱이 있고 여기가 2의 뮤 제로 t 더하기 2분의 1의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t 제곱이 되죠. 정리하면 2의 뮤 제로 t 더하기 2분의 1의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t 제곱이 되죠. 요건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유일성에 의해서 y가 노말의 평균 뮤지로 분산 시그마 제곱 더하기 타우 제로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이 그냥 그대로 적분의 형태를 두 개의 노말의 곱에 대응하는 걸 세타에서 적분하는 걸 그대로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자세히 봤더니 이런 지금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y 기분 세타가 노말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고 세타가 노말의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인데 자, 첫 번째 식에서 세타를 빼면 즉 y 마이너스 세타라는 그런 새로운 확률 변수는 노말의 평균 0 분산 시그마 제곱이 되죠. 세타를 뺐기 때문에. 그리고 세타가 주어질 때요. 세타가 노말의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이 된다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y의 분포죠. y의 분포를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세타가 주어지고 나서 y-세타의 분포는 세타에 전혀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만약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세타를 주어졌을 때 세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우리는 두 분포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분포가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인 두 개의 노말의 합은 그냥 평균은 더하고 분산도 역시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 y의 마지널 분포를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이게 직관적으로 세타 뺐기 때문에 이게 평균인 이 노말 0 시그마 제곱인데 정말 서로 인디펜던트해?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돼요. 코베리언스. 이게 0이라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성립하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고 코베리언스가 0이면 독립인데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은 아닌데 그런데 노말 분포를 따르게 되면 코베리언스가 0이면 독립이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은 이전에 봤던 바이베리엔 노말의 형태에서 로가 0이라면 두 개의 마지널한 분포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독립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코베리언스 y-세타와 세타가 0이냐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코베리언스 y-세타 세타는
코베리언스의 바이리니어리티 선형성에 의해서 y 세타 마이너스 코베리언스 세타 세타가 되죠. 코베리언스 y 세타는 expectation y 세타 마이너스 expectation y expectation 세타 곱이고 코베리언스 세타 세타는 베리언스 세타가 되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y 세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W expectation을 생각해야 돼요. expectation의 y 세타 기분 세타 expectation. 그렇게 되면 얘가 expectation 세타 y 기분 세타가 되고 expectation y 기분 세타가 되고 얘는 expectation 세타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쪽에 있는 expectation y 기분 세타가 expectation 세타 제곱이 되고 이전에 봤듯이 expectation y는 우리가 더블 expectation에서 expectation 세타가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따라서 이 항이 expectation 세타 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세타 곱하기 expectation 세타가 돼요. 즉 expectation 세타 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세타 제곱 빼기 variance 세타죠. 이거 자체가 variance 세타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코베리언스 y 마이너스 세타가 0이 됨을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코베리언스 y와 세타와 코베리언스 세타가 같다라는 걸 봤죠. 따라서 이게 지금 베리언스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타우 제로 제곱이 되죠. 베리언스 세타가 타우 제로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면 아까 포스테리어 익스펙테이션에 대응하는 요 텀 중에 웨이티드 에버리지였었잖아요. 그 웨이트를 생각해 보면 그 웨이트가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더라고요. 여기 타우 제로 제곱, 그렇죠? 예. 그러면 분자 분모에 시그마 제곱 타우 제로 제곱을 곱하면 이게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요게 코베리언스 y 세타가 되고 분모에 해당하는 게 베리언스 y가 돼요. 이게 뭐예요? 딱 그 2차원 정규분포의 컨디셔널 expectation에 해당하는 로우에 해당하는 거죠. 로우 시그마 1, 시그마 2. 아까 정규분포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있었냐? 여기 이거였죠. 코베리언스 XY, 베리언스 X에 해당하는 텀이 딱 코베리언스 Y 세타 나누기 베리언스 Y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prior predictive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노말이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prior predictive가 노말이 되느냐를 좀 살펴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간은 약간 수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수리통계나 확률론 입문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통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면 y의 마지널 분포가 노말이 됨을 y의 마지널 분포로부터 랜덤 넘버를 생성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그 히스토그램이나 그것에 대응하는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노말 분포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약간 수리적인, 비록 좀 수리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리통계나 확률론 입문 시간에 배웠던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했어요. 기억할 사항, 2차원 정규분포면 각각이 정규분포, 조건부도 정규분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제 더 활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도 좀 더 애널리틱하게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 자, 이제 녹화를
마치도록 할게요.